안녕하십니까. 이슈투데이의 이서희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유지되는 연예계. 참 화려하죠. 하지만 간혹 우리가 몰랐던 연예계의 모습,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화려한 얼굴 뒤에 숨어있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연예계의 벌거벗은 자화상을 오늘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였던 이석철 군이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운영진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중문화계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어두운 소식들을 접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대중문화 소비자의 입장에서 건강한 연예계를 지향할 수 있는 모티브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이슈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RKTV 1540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라디오 코리아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김영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그 미소로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시는 모습이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지금 좀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그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오. 저는 이런 게 언젠가는 이렇게 터질 거라는 네. 원래 그 우리가 또 미투 무브먼트가 있었잖아요. 네. 보면은 저도 네. 오늘은 이거 해시태그 미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그러면 김영 씨는 지금 이게 충격적이지 않았다는 전혀 얘기예요? 충격적이지 않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늘 있는 일, 너무나 그 관례적으로. 특히 90년대 데뷔한 가수들이 네. 이렇게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은 2015년 17년까지 약 4년 가까이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의 문영일 PD님으로부터 지하 연습실, 녹음실, 스튜디오, 옥상 등에서 야구방망이와 몽둥이 철제 봉골레자루 등으로 엎드려 뻗쳐를 당한 상태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맞았고, 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알리면 죽인다는 협박도 상습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더 이스트라이트의 베이시스트이자 제 친동생인 이승현 군은 문영일 PD님에게 5층 스튜디오에서 감금을 당한 상태로 몽둥이와 머리, 허벅지, 팔,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50여 차례 맞아 머리가 터지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날 보컬 이윤성 군도 머리를 몽둥이로 맞아 머리에 피가 많이 흘렸습니다.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님은 이러한 폭행 현장을 목격하시고도 제지하지 않고 살살해라 라고 오히려 이를 방관까지 했습니다. 또한 대표님이신 이정현 대표님은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고 방송 출연을 시켰던 사실이 있고요. 현재 제 동생이자 더 이스트라이트의 베이시스트인 이승현 군은 그동안 수많은 협박과 폭력에 트라우마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멤버는 문영일 PD님으로부터 죽인다는 협박 카톡 문자를 받았고 지금도 현재 힘들어하고 있고요. 어제 보도 자료에 나갔던 것 같이 목에 5.5 기타 케이블을 둘둘 감아서 목에 줄을 잡아당겼던 사실도 저희가 데뷔를 준비하던 2016년 8월경 데뷔 홀라곡 합주 연습 중 문영일 PD님이 4시간 동안 저의 목에 5.5 기타 케이블을 목에 둘둘 감아놓고 연주가 틀리거나 제가 따라오지 못할 때 잡아당겨 저의 목에 4시간 동안 목을 졸랐고 또 제 목에 피
네, 도저히 더 듣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에 들리죠. 네, 떨려요. 이 친구의 네. 그 분노와 네, 그리고 겁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많이 용기를 내 가지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그 100% 사실이나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뭐 재판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확실하게 이런 그 결과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 검찰이나 경찰의 그렇죠. 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한쪽에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진상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기자회견하고 있는 이 더 이스트의 멤버의 이스트라이트의 이스트라이트의 이석철 군이네요. 이석철 군이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18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이예요, 이스트라이트가 대한민국의 6인조 밴드 보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네. 밴드라고 하면은 뭐 기타하고 여러 가지의 그 악기를 다루면서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공연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그룹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소속사는 프로듀스 101 시즌 1의 메인곡 픽미를 작곡한 그 김창원 대표하고 그리고 또 클론의 구준엽이 프로듀서 팀으로 소속된 미디어 라인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에요. 네. 그래서 평균 나이가 만 17세예요. 아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세 우리가 17살 때 기억나세요? 우리가 뭐 얼마나 애였어요, 사실. 그때는 우리가 뭐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죠. 사실 그때 아직 지금 뭐 보면 얼마나 아이죠, 애기예요. 아이죠,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나이들에 네. 그 자기가 꿈을 이렇게 찾아서 그 꿈을 위해서 열정 있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동안에 네. 이런 뭐 어른들한테 네. 이 말한 대로가 사실이라면은 이런 네. 폭행을 당하면서 네. 그 폭언을 당하면서 이건 내가 볼 때는 얘기한 건 반도 안 됐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그 실제적으로 이 프로듀서들이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욕을 많이 그거 했겠어요. 또 언어 폭력 뭐 여러 가지 자신감 없게. 근데 이런 게 그 제가 죄송하지만 좀 사실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니 김영 씨는 90년대 그 가수 샵 활동을 하면서 네. 이런 일을 목격하거나 뭐 경험한 게 있어요? 우리도 빠따로 몇 대씩 맞고 네. 그리고 뭐 재털이도 날라온 적도 있고 뭐 네. 항상 뭐 못한다 뭐 이런 욕 같은 것도 많이 이거 하고 네. 그리고 뭐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 사실 그런 것도 우리는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그 우리가 그 야구 방망이 그 나무 야구 방망이로 네.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궁뎅이를 이렇게 몇 대씩 맞으면서 네. 이런 얘기를 들었죠. 부모님한테 말하면 너희들 더 죽는다. 데뷔 못한다. 똑같네요 지금. 그렇죠. 이런 협박 이게 갑질이에요 이게.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꿈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팀 멤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네. 부모님들도 실망시키지 않고 회사 사람들도 네.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네. 그 길을 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연예계에 있었다는 거는 그 너무 흔한 일이고 너무나 연예계 안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보면서 아니면 특히 가수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 화려한 무대, 뭐 3분 30초의 무대 이것만 보면서 그리고 팬들이 뭐 소리 질러주고 소리들이 뭐 이렇게 환호해주고 이런 것들만 그 떠올리는데 가수들을 생각했을 때 네. 사실 그 뒤에는 엄청난 이런 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갑질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모든 회사가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런 것들을 특히 90년대에서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단순한 갑질 차원이 아니라 그건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그렇죠. 근데 미성년자들한테 이런 범죄 행위가 노출된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협박까지 이루어졌거든요. 네네네.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친구들이 오로지 그냥 참았던 이유는 그거죠. 뭐 공포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예. 자신들이 이제 기회를 잃어버릴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겠죠. 그렇죠.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정말 간절함을 이용해서 이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 어른으로서 정말 할 짓이 아닌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저는 좀 네. 이렇게 좀 창피한 부분이 네. 이런 것이 그 한국에 좀 흔하다는 게 그게 한국인으로서 좀 창피한 부분이 있고 네. 이게 뭐 자주 들리잖아요 사실 네. 그 뭐 그 조씨 가족의 네. 좀 그 땅콩 회항이라든지 아니면 네. 또 갑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히 들리는 사실이고 네. 또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를 봤을 때도 뭐 미생 같은 드라마를 봤을 때 뭐 거기서도 이렇게 뭐 신입 사원들이 좀 이렇게 어렵게 좀 견뎌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드라마에서는 쪽대본 이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뭐 좀 많은 연기자들이 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옛날에 또 영화계에 또 들어보면은 네. 되게 그 험한 좀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하는 건데 네. 뭐 안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뭐냐면 네.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이렇게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아마 본인이 이렇게 신인이었을 때 본인이 열정과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이걸 노력하고 있었을 때 네. 그 위에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기 후배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폭력의 가장 큰 폐허는요. 그 폭력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은 아이들이 그것이 때로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성인한테 폭력을 행사한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네. 이 성인이 아이들을 상대로 지금 미성년자를 상대로 폭행을 한 거는요 훨씬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게 좀 운동의 세계에서는 좀 많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동 그쵸. 세계, 뭐 스포츠 야구라든지 계열. 스포츠 맞아요. 계열에서 네. 특히 남자들의 스포츠에서 네. 좀 터프하고 뭐 네. 이렇게 엄하게 너를 위해서 뭐 맞는다. 옛날에 어떻게 보면 옛날 세대에 보면은 그 corporal punishment 그러니까 누구를 매를 든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보면 네. 매를 통해서 너를 네. 가리키겠다, 네. 너를 위한 것이다. 네. 이런 차원에서도 좀 이런 게 accepted 그러니까 이게 좀 네. 이렇게 괜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이게 이제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되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전통처럼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기자 세계에서 또 기자 세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엄하게 후배들을 뭐 벌을 주고 뭐 네. 잘못하면은 좀 뭐 쓴소리를 굉장히 크게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이 후배들도 나중에 선배가 돼가지고 그 후배들한테 똑같게 한다고요 대부분. 네, 네. 근데 이제 가요계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 90년대에서부터 제가 가수를 한다고 했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쪽 아는 사람들이 요즘 되게 엄하다. 네가 거기 네. 가서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이런 경고하고 이런 충고는 제가 흔히 들었었고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겪게 됐는데 뭐 저에게는 뭐 많은 이런 충고하고 그리고 또 이런 워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올 게 왔구나 네. 이렇게 하면서 별 생각 안 하면서 했는데 네. 지금까지 이런 게 이어진다는 게 좀 아쉬워요 정말. 이 K-팝의 세계가 이 위대한 K-팝 우리나라의 K-팝이 그렇게 위대하면은 네네. 그만큼 그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을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네. 조금 더 이렇게 챙겨주고 이래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네. 지금 그 어떤 소식을 또 오늘 들었냐면은 그 BTS가 네. 이렇게 7년 재계약을 했다고 원래 7년을 계약을 했는데 이제 재계약을 했다고 네. 대부분의 가수들이 원래 회사하고 재계약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네. 상처들이 많이 있고 네. 자기가 좀 이렇게 fair하게 네.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가수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네. 기획사를 바꿔요. 어. 그런데 BTS 같은 경우는 함께 계속 가는 회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건 되게 좋은 징조예요, 사실. 네, 네. 그건 그래도 뭐 얘네들이 뭐 좀 지금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좀 아프더라도 우리 회사가 좋다. 라는 판단이 났으니까. 그렇죠. 회사가 관리를 잘해줬고 또 그의 아주 합리적인 보상이 잘 이루어졌으니까 계속 유지를 하겠죠. 서로 서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 거겠죠. 예. 네. 그런데 지금 김영 씨가 활동하던 90년대에 그 지금 같이 똑같이 어떤 소속사에 소속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관리하고 합숙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모두 다 집이 뭐 어떤 사람은 안양이었고 어떤 사람은 뭐 분당이었고 네. 뭐 저는 뭐 서울이었고 뭐 네. 누구는 여기였고 이러니까 네. 좀 더 편하게 네. 좀 더 우리가 편하게 활동을 하며 함께 좀 팀워크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합숙을 하기로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그 합숙을 하는 게 이게 저는 뭐 이렇게 함께 좀 편하게 이렇게 합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네. 그게 감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아래층에 내려가가지고 뭐 네. 팀끼리 이렇게 뭐 소주 한 잔을 하자 아니면은 네.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하자 밥 좀 먹고 오자 네. 그런 것도 심지어 조금 어려웠고 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조금 하도 이렇게 좀 갇혀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보면은 그 한 분이 좀 이렇게
몰래 나가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고 들어오다가 걸렸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거기 로드 매니저가 또 이제 자기 우리 제작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또 그쪽에서 또 우리는 집합해가지고 한마디로 그 벌을 받았죠. 그 벌이라는 게 이게 완전 감금인데요. 감금?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자유를 지금 구속하는 행위인데요. 예,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들은 네. 미성년자니까 그런 책임이 아, 있다고 이제 보면은 오케이. 그렇게 명분은 관리 보호겠네요. 그거는 있겠지만 네. 사실 우리 한 3명 정도는 우리 4명 정도는 네. 그 다 그 성인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네, 네. 성인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믿고 내비둬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벌을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모두 다 엎드려 뻗쳐가지고 네. 그 야구 방망이로 네. 궁뎅이를 3대를 맞은 거예요. 네, 그냥 야구 방망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부러지게끔 때리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이게 뭐 멍을 들 정도였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게 또 그 우리가 혼성 그룹이었으니까 여자 멤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제가 좀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자애들은 때리지 말고 우리 남자애들만 대신 맞겠다. 네. 근데 그거는 거절당하고 여자들도 다 맞았어요. 여자들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내가 참 이게 웃긴다. 근데 그때까지는 다 괜찮았었는데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뭐 어떤 거였냐면은 한마디로 우리 회사의 그 고위급 분들이 어떤 뭐 공중파에 있는 그 국장님들하고 또 어떤 그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그게 20년 전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문화가 많이 달라졌겠죠. 네. 근데 그분들이 또 이제 그 룸사롱에서 접대하는 자리였는데 그 우리가 연습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합숙소로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매니저가 우리가 여기로 가야 된다고. 네. 그래서 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좀 이렇게 뭐 좀 같이 좀 시간 좀 보내고 노래 몇 곡 불러주고 네. 나와야 됐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그 우리의 막내 멤버가 18세였어요. 미성년자였네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그런 자리에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는 싫다 그랬는데도 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죠. 좀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좀 어떻게 춤추는 원숭이가 된 그런 느낌. 네.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누가 또 어떤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네. 좀 그때도 좀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긴 했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대가 이렇게 변하는 때였죠. 그때도 사실 보면은 뭐냐면 그 2년 전만 했어도 절대로 이르지를 않죠. 근데 지금 지금 2018년에 그때 90년대 문화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네. 좀 그래도 아직 많이 달라지진 않았구나. 그런데 네.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폭력 행위라는 걸 많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성 그룹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네. 여성 아티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남자 아티스트는 조금 달라요. 좀 어떻게 보면은 네. 남자는 뭐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나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네. 그 다음에도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다시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네. 근데 여성분들은 좀 더 예민한 부분이 있고 네.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꽃 같은 그런 인물이잖아요. 보면은 좀 이렇게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남자들은 좀 거친 면이 있고 그리고 좀 뭐 남자가 뭐 한두 대 맞으면 어때? 좀 이렇게 혼을 날 때도 혼을 확실히 나고 이런 아니요. 인식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뭐 우리 문화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폭력이라든가 아까 술자리를 강요한다거나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장자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건이 지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지금 뭐 국가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받은 사람 아직 없거든요. 그렇죠. 조사 자체도 좀 은폐된 사건이었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다는 거는 참 부끄러운 그렇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처벌이 안 됐더라도 이 고 장자연 씨의 사건에 대해서 뭐 처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어차피 지금 이게 답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보면은. 근데도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네.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게 네.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이게 지금 좀 한마디로 밝히기 어렵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이게 아니요. 그거는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네네. 분명히 그
조사한 검사들은 알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근데 사회 구조상 대부분의 기득권들이 그거를 막고 있는 거일 뿐이에요. 그 왜 사람이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분명히 술자리에 나간 것도 사실인데 그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그 자리에서 술자리를 강요했던 기득권들이 자신의 힘을 법에서조차도 자기네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도 미개한 그런 사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그러니까 거죠. 법이라는 게 뭐죠? 법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도 어떤 사회든 간에 갈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갈등. 네네.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하지만 약자 입장에서는 뭔가 제3의 힘이 그 갈등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그게 뭐죠?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갈등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법이고 네네. 네, 어떤 공권력인데 그 법과 공권력이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기득권을 보호해준다?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회죠.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런 폭행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또 세대가 바뀌어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과거처럼 그냥 뭐 증거불충분 내지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면 네네네. 아직까지도 희망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을 한 거는 네. 그 이런 거죠. 그냥 한마디로 가장 좋은 게 장자연 씨가 이렇게 자살을 하시기 전에 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네. 이런 것들을 밝혀지면서 벌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그거는. 장자연 씨는 고인이 되셨고, 네. 그리고 그 원망을 풀어드려야 하는 그런 책임은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고인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참 문제가 커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숙한 사회로서 그렇죠. 정말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해결해야죠. 문제는 또 그 엔터테인먼트 사회가 좀 또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을 뿐더러 네. 또 굉장히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90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이런 기획사들이 네. 그 조금 어둠의 세계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빠칭코라든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좀 건달 세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지금은 네. 뭐 100%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참 그 K-팝이라든지 아니면 K-엔터테인먼트의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이 잠재되어 있는 한 이 K-팝의 미래도 사실 불확실합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 그 문화계, 가요계가 네. 앞으로 점점 끊임없이 발전만 한다는 희망이 없어요.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게 특별히 대한민국 뭐 한국적인 문화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어떤 사회나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미국도 1900년대 초반 그래서 뭐 7, 80년대 영화 보면은 모델이라든가 연예계의 비리들을 다룬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요. 지금도 뭐 네. 하비 와인스타인 뭐 이런 사람 이런 그렇죠. 인물들이 있고 있죠. 네. 이런 되게 네. 그냥 막말로 말하자면 더러운 세계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속에 다 숨어 어떤 사회에서 어떤 그 비즈니스에도 이런 거에 속해 있는 게 그게 아쉬운 있죠. 거예요. 그런